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전 단원에서 했던 인수분해를 조금 더 확장하여 식이 복잡해질 경우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이 3개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괄호 안에 이 부분이 공통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x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최종적으로 다시 돌려놓아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항이 4개인 경우를 볼 텐데요. 그중 첫 번째 경우로 공통인 인수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항짜리와 두 항짜리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을 보겠습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생기도록 앞에 두 항과 뒤에 두 항을 묶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뒤에 있는 항이 다시 공통이 되므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x와 y를 기준으로 이렇게 묶어도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시 정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두 항이 다시 공통이므로 인수분해를 한 결과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통인 인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3항과 1항 또는 1항과 3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합차,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x와 x끼리를 3항으로 하여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을 합차로 표현을 하여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개를 해보면 실제로 이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인하는 과정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항이 5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자가 여러 개이고 차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여 인수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림차순이란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로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을 볼 텐데요. 이 식에서 우리는 y를 문자로 보고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y가 붙어있는 애들을 모두 다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y가 붙어있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항을 인수분해를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가 되는 것이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자가 여러 개인 것은 같은데 차수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은 차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요. 두 번째 것은 차수가 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잡아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x가 익숙하므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보면 이렇게 x의 2차는 x제곱 하나밖에 없고요. 2y와 4의 개수를 갖는 x 1차식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상수항도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얘도 x에 대한 상수이고 얘도 x에 대한 상수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인수분해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곱해서 ab가 되고 더해서 a 더하기 b가 되는 숫자 a와 b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여서 이렇게 묶었었죠. 얘도 똑같이 y 빼기 2, y 빼기 2 얘가 이제 y 빼기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한 후에 곱해보면 y 빼기 2x와 y 빼기 2x가 되어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대로 묶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로 이전에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식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항의 개수를 따져서 항의 개수를 세어보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방법대로 인수분해를 해준다면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수분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 계산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 계산을 간단하게 할 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때와 같이 곱하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500이 499개 그리고 500이 497개를 뺐다는 것은 500이 결국 2개가 되므로 1000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을 하면 500이 공통인수이므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00 곱하기 2가 되어서 1000이라고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제곱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을 보겠습니다. 46을 x라고 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2500이 나온다는 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계산을 보면 35를 A, 15를 B라고 치환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서 숫자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식의 값을 결정하는 경우인데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간단히 한 후에 주어진 수를 대입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03일 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의 값을 계산을 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x 빼기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후에 x에다 103을 넣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간단하게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직접 대입을 하여 계산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인수분해를 하여서 간단하게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후에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를 통하여 쉽게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부정방정식 등의 문제에서도 답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복잡한 숫자의 계산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숫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수분해를 마스터하여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